누구 방송을 봐야 된다? 초특급 방송을 항상 봐야 된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네, 여보세요. 상담 좀 드리려고요. 2008년도 9월 달에 MD손해보험에 가입한 실손의료비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중증 환자로 뇌경색으로 병원에 1년 반 정도 계시는 상황인데 올해 지금 6개월의 면책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보험금을 청구를 하니까 본인 부담 상환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급을 못하겠다는 거죠, 병원비를. MG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본인 부담 상환제 10분위까지가 582만 원이고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료를 지급을 못하겠다고, 만약에 보험료를 받고 싶으면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면 그 환급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의서를 써주면은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 부담 상환제라는 거는 뭐냐면 일정한 액 이상을 만약에 의료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야.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가정 경제를 고려해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0분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 부담 상환제를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 아버지가 지금 뭐 뇌졸중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환자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10분위에 해당하는 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 5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는 거고 차액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종의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0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500만 원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처럼 1000만 원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손해보험사에서 1000만 원을 다 줬어요. 100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부에서 500만 원을 환급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을 내놔라 그래서 계약자한테 다시 추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일단 500만 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그냥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청구해서 환급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손해보험사에서 원래는 지급하고 얘네들이 다시 뺏었던 돈을 지금은 아예 뺏지 않고 처음부터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그게 정당하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왜 정당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거의 병원비가 1000만 원씩 나와요. 1000만 원씩 나오는데 이 1000만 원은 정부에서 전부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지. 왜? 계약자가 실제 쓴 돈은 0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에서 만약에 800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복 보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영의료보험은 뭐냐면은 환자 본인 부담금, 즉 자기가 낸 의료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해주는 건데 지금처럼 본인 부담 상환제는 뭐냐면은 일정한 이상 금액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민영의료보험에서 해주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도에 그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 약관상에 그런 내용조차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죠. 본인 부담 상환제도 없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네네,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소급 적용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네들이 환급을 해달라느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환급을 해주는 거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환급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부에서 해주는 복지 거예요. 혜택이죠. 그렇죠. 이거는 복지 혜택이지. 원래 해주지 않던 걸 정부의 자금으로,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그런 자금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복지의 개념으로 해주는 건데 왜 니네들이 이거를 빼고 지급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야, 그쵸? 네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의 대전제는 뭐라 그랬어? 민영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쓴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린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왜?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보상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소송에도 무조건 패소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 보상의 개념이 아니야. 중복 보상으로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해 의료 실비. 교통사고 또는 산재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50%를 해주는 게 그거는 걔 상해 의료 실비만 그런 거고, 의료비라는 개념은 중복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비례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왜? 자기가 받은 손해보다 더 초과되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해보험의 핵심이에요.
네. 제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물어볼게요. 아들이요, 사회복무요원 공익인데요. 펜션을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무요원을 하다가 허리를 살짝 다쳤는데 그게 뭐 병원 가고 사진 찍고 했을 때 특별한 증세가 없었고 네. 돈이 작게 나와서 청구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허리가 중간중간에 아파가지고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CT도 찍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두 번째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요추 연자랑 추간판 정리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되기 전에 그냥 아픈 거였고 다친 거니까 고지 의무를 안 하고 이 보험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 10월 7일에 MRI를 찍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단체 실손 보험이랑 들고 있는 현대해상 개인 보험이랑 같이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게 두 개 다 이렇게 통보는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중복보상은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처음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 실비는 곧 치료받고 난 이후에 가입을 한 거예요? 언제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 들기 전에 허리가 아팠고 자, 그러면 그때 허리가 아픈 이후에 실비를 가입을 했다 그랬는데 그 텀이 얼마나 걸렸었어요? 3달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못 받아요. 그마치 그 확실한 기억은 3달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또 되짚어 봤을 때 지난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아요. 지났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설계사가 얘기를 해서 마지막 병원 간 때로부터 3달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면은 3달이 지난 때로부터 계약을 받았으면 되는 건데 행여나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받아버렸다. 그러면은 설계사는 머저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청구를 안 해서 그쪽이 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청구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그럼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암에 걸렸으면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 보험에 그냥 가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청구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보는 건데 원래 이거를 설계사가 컨설팅을 할 때 얘기를 해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단체 실손보험이 있고 개인 보험이 있잖아요. 네. 요번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MRI 찍으면은 또 다른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러 한번 갈 거거든요. 가게 되면은 두 군데 다 이제 보험 청구를 제 생각에는 할 건데 이 사람 말로는 아마 두 군데 다 청구를 하게 되면 돈이 만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실손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또 잘못하면은 제시 될 수가 있어. 아니 해지될 수 있다는 거를 그거 왜 받고 있어 설계사가? 아니 그래요 안 그래? 아니 골 때리잖아. 아니 해지될 수 있다라는 거 했는 거 지가 왜 받아 그거를? 아니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더 알아보겠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늘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설계사들 때문에 항상 초특급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거 알고 있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왜 받지를 말지 왜 받아놓고 나서 이제 해지된다 이따위 소리를 해. 일단 그건 답답한 얘기고요.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아들이 어디에 있길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거죠? 노인센터예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지금 공익으로 근무하는데 단체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실손요. 요 앞전에 손가락 다쳐가지고 깨면 적이 있었는데 요양병원에서 실손 들어가 있는 요 보험이랑 개인 보험이랑 두 개 다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 나와도 중복으로는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100만 원 병원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보험에서 50, 개인보험에서 50 요렇게 쪼개서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 개인 실손 가입한 거 있죠. 이거는 납입 중지를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중지를 시켰다가 그럼 언제 풀어요? 얘가 이제 내년 10월 되면은 제대를 하거든요. 제대할 거죠. 그러면은 제대하면 어차피 이제 단체보험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거든. 왜냐면은 단체보험은 그 단체 구성원일 때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0월에 제대를 하게 되면 단체보험은 끝나니까 단체보험 끝난 때로부터 한 달 내에 현대해상 실손보험을 재개를 시키라고 재개. 그게 뭐 그렇게 오랫동안 중지가 되나요, 근데? 네, 민영의료보험 그 실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지제도가 생겼어요. 단체보험의 효력이 만약에 10년 동안 있었다. 아들이 만약에 거기서 계속 근무해서 단체보험을 10년 동안 유지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은 개인 실비에 대해서 보험료를 안 빠지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단체 실손보험에 청구를 하면은 그 나오겠네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꼭 염두하셔야 될 거는 중지를 시키기 전에 입통원 의료비 한도가 얼마인지, 통원했을 때 한도가 얼마인지를 꼭 물어봐야 되는데, 의뢰가 25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외래 25만 원에 약제비가 5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실비와 똑같은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